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시인협회가 주최하는 가을 시인학교에 참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한 안내 방송입니다. 물론 이 가을 시인학교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또 서울시인협회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창립한 서울시인협회는 창립한 지 6년째를 맞고 있고요. 월간 시를 협회의 기간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인협회는 아직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법인은 아닙니다.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인협회는 다른 문학단체와는 달리 시의 대중화 운동을 펼치자는 시인들의 소망을 담아 창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문인협회나 한국시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와 같은 그런 형태의 문인단체라기보다는 시의 대중화 운동을 펼치는 시민운동을 하는 시인단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립 후에 서울시인협회는 대규모 여름 시인학교를 3년 동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인협회 회원들의 1년 문학활동을 총 결산하는 연간사화집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연속으로 출간했습니다. 서울시인협회는 시의 대중화 운동을 펼치는 창립 취지에 맞는 여러 번의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물론 이 행사들은 주최할 때마다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고 신문, 잡지, 방송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4월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의 한류 K-POWIM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세계에서 대세가 되다시피 한 K-POP 열풍을 벤치마킹해서 시 분야로 문학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선포식이었습니다. 유자요 초대 회장은 이날 시의 한류시대 선포식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가 한류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서울시인협회가 여러가지 사업을 펴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이 선포식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활동으로 정한 것이 윤동주 시인을 지키고 기리고 발전시키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의 음모로 진행되고 있는 윤동주 중국 국적조작 시정활동과 일본 정부에 의해서, 군국주의 일본에 의해서 윤동주 시인이 살해당한 의혹을 규명하는 그런 촉구 성명, 윤동주 생애 100년 사진전, 윤동주에 대한 연구 서적 발행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대로 하기로 했고 실제 추진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문학단체로는 최초로 윤동주 탄생 100년의 해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 선포식은 국내외 많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헤아린 것만 해도 39개 언론사가 행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윤동주 탄생 100주년에 대한 기사를 쓸 때는 의뢰 거의 모든 기사에 서울시인협회가 주최한 윤동주 100년의 해 선포식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2017년 한 해는 윤동주로 시작해서 윤동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서울시인협회는 윤동주를 기억하고 윤동주를 만나고 윤동주를 기리는 행사와 사업을 펼쳤죠. 2월 16일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 YMCA 호텔에서 윤동주 시인이 그리운 밤, 이런 제목으로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윤동주 시인이 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한 날이기도 하고요. 일본 도쿄의 한국 YMCA 호텔은 윤동주 시인이 일본 유학을 떠나서 하숙집을 정하기 전에 약 2주간 머물렀던 조선 한국인 청년회관 자리입니다. 이날 한국에서 김재홍, 허형만, 유자효 시인이 동행했고요. 제1언론인 유재순 씨, 전 아사히신문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 씨 등이 윤동주 그리운 밤 행사에 참석해서 특강과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우에무라 다카시 씨는 아사히신문 재직할 때 위안부 문제를 가장 최초로 보도한, 그래서 신문사를 쫓겨나기도 한 기자입니다. 윤동주가 그리운 밤, 일본 행사는 그날 저녁 MBC TV, 연합뉴스, YTN 등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마친 서울시인협회 회원들은 일본 도쿄, 교토 지역, 립교대, 하숙집터, 도시자대,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찍은 우지강가의 아마가세 구름다리를 탐방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만주, 용정, 윤동주 생가와 묘소를 찾았고요.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죽고 시신을 화장한 화장장을 찾아내서 위령탑 앞에서 위령제를 가졌습니다. 2017년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생애전을 가졌습니다. 약 20일 동안 진행된 이 전람회는 13,000여 명의 유료 관객이 관람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고요. 월간시 취재를 통해서 모아진 사진자료 160여 장, 그리고 이근배 시인이 소장하고 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최초본,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그토록 따랐던 정지용 시집 초판본, 이렇게 희귀본이 전시되어 관심을 끌었고, 윤동주 시를 캐리그라피로 작업한 이창옥 씨가 캐리그라피 전시회를 함께 열었습니다. 생애사진전은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 개관 특별전, 군포시립도서관 윤동주 특별전, 강원대 도서관에서 윤동주 특별전 등의 형식으로 초청 전시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윤동주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월간시에는 윤동주 시인을 지킵시다, 이런 제목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윤동주 시인 국적 바꾸기 음모를 폭로했고요. 1년 동안 조명재 교수가 연재한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읽다 비평서를 출간했죠. 2018년 한 해 서울시인협회는 서울시인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교장은 조명재 교수가 맡았고, 강의는 매주 토요일 2~3시간씩,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시단에서 주목받는 유명한 시인들, 예를 들면 허영자, 조창환, 신달자, 장석주, 허영만, 조창환, 유자여, 고형렬 시인 등을 초청해서 특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시쓰기 공부를 한
학생들 중에 10명 가까운 시인들이 월간시 추천시인상, 청년시인상 등에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고요.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인학교의 그 시쓰기 공부가 실제 작품을 쓰는데도 큰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9년부터는 서울시인학교를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6월 29일 중국 길림시 아리랑민속관 멀티미디어 홀에서 서울시인협회와 중국 구어시연맹 등 한중 두 나라 문학단체가 모여서 2018년 한중 시가 포럼 행사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 시안대학의 이사 시인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현대시 69년 6단계의 흐름과 전망, 이런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서 박수를 받았고요. 한국 측에서는 이근배 시인께서 한국 현대시의 오늘의 모습이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해서 중국 측에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시인협회는 회원들을 위해서 출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엔솔로지를 간행하고 동인지를 지원하고 연간 사화집을 3번 냈고 개인 시집을 희망하는 시인들에게는 자세한 상담과 함께 시집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역시 서울시인협회 연간 사화집입니다. 제목은 시인은 시를 쓴다. 그래서 해마다 이 제목으로 연간 사화집을 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죠? 그러나 시인은 시를 써야 합니다. 2016년 판에는 194명, 2017년 판에는 151명, 2018년 판에는 170명 등 총 51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해 발표한 시 중에서 미발표작이든 발표작이든 그 시 중에서 본인이 선정한 작품을 수록한 사화집입니다. 이 사화집과 발맞춰 서울시인협회 회원들은 소규모로 동인시집 형태의 엔솔로지를 5번 냈습니다. 이 엔솔로지에는 보통 10여 명 참여하게 됐지요. 제1집은 맛있는 시집. 시집 제목이 맛있는 시집입니다. 여기서 집은 집 가짜의 집입니다. 제2집은 가족이 뭐길래. 이 동인 시집은 완판되었습니다. 제3집은 부끄러움. 윤동주 시인의 부끄러움에서 차용한 제목이지요. 제4집은 인생은 짧고 청춘은 길다. 예, 제목이 좋습니다. 제5집은 짧은 시 특집 시집입니다. 5줄이면 길다. 이렇게 5번에 걸친 엔솔로지를 출판했고요. 서울시인협회 회원들과는 별도로 월간시 추천시인상 당선 시인들은 해마다 또 연간 엔솔로지를 냅니다. 2017년 18년에 사랑을 말하다 시대를 그리다 라는 이름의 엔솔로지를 출간했고요. 물론 2019년판 엔솔로지도 진행하고 있는데 2019년판은 시문학회로 명칭을 바꾼 뒤 출판하는 첫 번째 엔솔로지가 되겠습니다. 꼭 월간시 추천시인상 출신이 아니라도 작품을 수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인협회는 다른 시문학단체가 갖지 못한, 그리고 갖고 싶어하는 무기가 하나 있지요. 무기, 그러니까 무섭죠. 월간시 잡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월간시는 일반적인 시문학 잡지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인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발표 지면이기도 합니다.
이 기관지 성격의 문학 잡지 월간 시에 대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시 잡지를 받아보신 분들이 누구나 말씀하십니다. 월간 시는 다른 잡지하고 달라. 볼 게 많아. 그리고 특색이 있어. 그리고 시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시 어떤 시인들이 활동했는지, 어떤 비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알게 돼. 시인들에 관해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 이런 칭찬들을 하십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서 발굴하고 소개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 시에는 세상의 모든 시를 찾아서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의 화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학지는 물론 어떤 매체에서도 다루지 않는 월간 시만의 장점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널려있는 시비공원, 등산로에 있는 시 게시판 이런 것들을 팔품 팔아 찾아다니면서 제가 직접 사진 찍고 거기에 있는 시 중에서 낯설지만 새로운 시들은 텍스트로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호에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구내에 있는 인사동 벽화를 소개했습니다. 그 벽화 이야기 안에 23편의 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편의 시를 위한 여행.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카메라 들고 취재를 다니는 그런 화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작고 시인 생가가 여기야, 작고 시인 묘소가 이곳이지, 이런데 그치지 않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담는 역할을 한 편의 시를 위한 여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동주를 지킵시다 캠페인 기사 한 14, 5회 정도 진행했죠. 그리고 이상을 다시 생각한다. 이것도 한 10여 회 연재를 했습니다. 자료가 발견될 때마다 연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주목할 만한 연재물들이 있죠. 이번 호에는 T.S. 엘리엇의 황무지를 다루었습니다. 이 시집의 사회사를 통해서 우리 시인들이 잘 몰랐던 국내외 가치 있고 소중한 시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화가 시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런 주제로 시네마라는 영화 에세이를 매호 연재하고 있죠. 영화 속에 나오는 시 몇 행,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시인, 시인이 만든 영화, 또 시인이 출연하는 영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잡지는 뭐니 해도 시인들의 신작시를 많이 싣는 것이 중요한 소임입니다. 그래서 월간 시인은 한 호마다 적어도 50명 이상의 시인들의 작품을 싣고 있습니다. 한 컬럼으로 50명의 시를 다 실는 건 아니고요. 당신의 등장, 시인은 시를 쓴다, 내가 있다, 신작 특집 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원로, 중진, 중견, 신인, 이런 시인들의 작품을 한두 편 또는 5편 이렇게 실어서 매호 50명 이상의 시를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사들과 함께 월간 시인은 미래 한국 현대시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시인들을 찾아내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추천 시인상, 청년 시인상, 공감 시인상 이라는 이름으로 3대 신인상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상 공모를 통해서 현재 80여 명의 시인들이 등단했습니다. 월간시를 통해서 등단한 시인들이 100명, 200명 숫자를 더해 갈수록 월간시인은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고 더 큰 일, 더 확실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잡지 발행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월간시는 미래 한국 시를 이끌어 나갈 시인들의 인큐베이터이자 둥지이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확실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려고 했던 많은 일 중에서 하지 못한 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시간이 모자라서 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월간 잡지 하나를 취재하고 편집하고 기획하고 발행하고 독자에게 보내고 하는 일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서울시인협회 회장까지 맡았으니 이 일들이 깔끔하고 매끄럽고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학 잡지를 내는 일은 진짜 힘이 듭니다. 처음 잡지를 낼 때는 잡지 편집의 달인, 편집이 천재 뭐 이래서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잡지 편집 출판하는 일이 경제활동이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이건 문화사업이 아니고 경제활동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돈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69번째 냈고 다음 호가 70번째 냅니다. 인디영화, 인디밴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잡지는 독립영화, 독립잡지에 속합니다. 메이저가 아닙니다. 서점이 이익을 주지 못하니까 안 깔아주지요. 그래서 월간시 정기구독을, 월간시 후원을 여러 시인들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폐라고 해도 한 번쯤 민폐를 끼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월간시에게 정기구독은 만병통치약, 우황청심환 같은 약입니다. 제가 왜 정기구독에 대해서 구구하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지요? 고맙습니다.